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용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현입니다. 8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8월 마지막 경마일이죠. 네. 8월 30일 1호 경마 서울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10개 방송, 10개의 경주죠. 10개의 경주가 끝이 나면은, 그리고 물론 제주도, 부산도 있습니다만, 서울 경마 끝이 나면은 이제 노을 경마도 끝이 납니다. 아울러서 9월 경마부터는 또 정상적인 경마로 돌아오면서 또 9월 달에는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 한 주 휴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병훈 의원, 원정일 의원, 그리고 저도 그렇고 뭐 추석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또 월말 지금부터 이제 자금을 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쓸 일이 계속 있습니다. 돈 쓸 일. 또 월말 경마니까 뭐 월말이면 또 뭐 카드값도 내야 되고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빚잔치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려면은 뭐 이번 주 경마가 그만큼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원래 토요일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뭐 외국인 기수들이 또 와서 이번 주 경주를 또 펼치고 또 대선 경주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 경마는 승부처를 저희가 기존에 2개에서 1개씩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 7경주, 9경주, 6, 7, 9를 승부처로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경주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 총 12마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행복한 동행, 4번 급시우, 그리고 외곽에 열하나 핑미걸, 이 정도가 좀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먼저 갑니까? 네. 일단 물경주 자체부터도 머리는 없어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비슷하게 지난번에 뛴 것들 봐도 확 믿음이 오는 말들이 좀 없는 경주고, 이제 오늘 경마는 앞에 이제 저희가 부산 때 말씀드렸는데 부산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방송 시간 때문에 부산 1경주를 먼저 하고 서울하고 부산 2경주하고 서울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마 첫 방송은 저희 부산 방송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1경주에 관심 많은 안쪽에 있는 1번만 행복한 동행입니다. 전도경 기수의 안장이고요. 전도경 기수가 직접 새벽주교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경주는 이제 그 레이스 자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진마루가 도주를 치고 나머지 말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환경에서 아쉽게 3착의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입니다. 초반 순발력이 좀 부족한 만큼 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가 있겠고, 지난 경주 전도경 기수가 한번 타면서 가능성 확인을 했고, 또 전도경 기수가 지금 요 근래 한 3달 동안 우승이 없습니다. 입상만 하나 정도씩만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배가 고픈 기수인데, 편성을 보니까 되던 안 되던 요번에는 한번 우승까지 해보려고 준비까지 아주 칼을 갈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의욕까지 본다라면 1번 행복한 동행의 의욕만큼은 분명하다. 먼저 짚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 2점, 직전 3착의 아쉬움, 그때 호흡을 맞췄던 전도경이를 한 번 더 기승시킨 21조 임봉춘 마방의 속내. 역시 전도경 기수도 욕심을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4번마 급시우, 외곽 이제 핑미걸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선 장악을 할 겁니다. 레이스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두 모두가 물론 선행을 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라스트 걸음이 확실하게 좀 보장이 안 돼 있다. 이 안쪽에 1번마 행복한 동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적인 부분이 문제였는데, 이 전도경 기수가 발주를 상당히 잘 받아요. 기본적으로 기습선행도 잘 나가는 기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행복동행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빠른 레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따라가면서 자, 아쉬운 3차권이기는 합니다만 성적을 보였고, 자, 이번 경주에 원정일이 추천할 수 있는 마필도 그런 맥락입니다. 라스트 취임력이 있는 마필, 외곽에 12번 막 공룡이라는 마필인데, 데뷔전 당시에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어요. 장추열 기수가 보여줄 건 다 좋습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데뷔 전 1200m, 자, 데뷔 이전 이제 다시 한번 1200m에 노리고 나오는 마필이 자, 12번 공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라스트 취임력 믿어보겠습니다. 마명이 공룡입니다. 네. 공룡. 뭔가 좀
그러네요. 공룡. 마명 이름을 공룡이라 준다. 하긴 뭐 나나도 있는데요. 아시도 있고. 그래요. 공룡. 이 말은 이제 기본적인 종만 뒷심이 있는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마필들은 안쪽에 있는 것보다 외곽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게 좀 더 레이스 펼치는 데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합니다. 안쪽에 갇히는 것보단 오히려 초반에 빠른 말이 아니니까 네, 외곽에서 그렇죠. 오히려 결대로 한 발을 뽑아내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 4번 급시우입니다. 급시우. 일단은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첫 입상에 성공했고요. 데뷔전에서 늦발했습니다. 그때고 아쉬움을 만회하면서 2차에 들어왔고 물론 기록은 1분 18초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그런 기록입니다만 전개상 다시 한번 앞선에 붙여놓는다면은 분명히 한 타임 두 타임은 더 두 타임 이상은 땡길 수 있는 그런 걸음이다. 저는 급시우란 마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역기수 급시우 직전에 좋은 호흡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주행검수 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니까 신하는 급시우란 마필에 한번 선전 기대해보고 우리 원정일위원은 외곽이 공룡입니다. 그리고 신병훈 의원의 행복한 동행. 문제는 이제 핑미거 같아요. 직전 경주 선행강공 던졌는데 이번에 11번 게이트예요. 이번에는 선행을 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따라가는 작전인데 이제 좀 대신에 빨리 붙여 따라가는 경주고 원래 선행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1번, 4번, 12번 공룡. 공룡이 아무래도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400m 6등골 레이스입니다. 김명훈이요. 이 경주 자체도 뭐 완벽하게 지금 머리는 없는 경주입니다. 다 엇비슷하게 그냥 추입형 말들이 많아서 저는 지난번보다 좀 좋아진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6번 말 컬링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전에 한번 입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상혁 기수의 안장이었고 지난 경주는 공백이 7달 그리고 역시 조교를 전혀 강도를 올려주질 못하면서 그냥 길게 풀어가는 조교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조교 강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리면서 3포엔제라는 말을 이제 안쪽에 두고 외측에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잡아줬다 이 뽑아내는 훈련을 했고 역시나 말 자체가 좀 힘으로 뛰면서 결정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량의 조제로 기수 선택을 했습니다. 거리가 1400입니다. 그만큼 빠른 선행마들이었고 전부 다 이제 뒷심을 보고 타는 스타일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엔 분명히 순발력이 업이 됐기 때문에 조제로 기수가 정상적 발주만 이루어진다라면 이번에는 이제 바닥 추입이 아니라 앞선에 먼저 붙여놓고 그 감량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6번마 컬링 정상 주기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조재래 기수가 이 마필 주행 재검을 이제 호흡을 맞췄던 그런 기수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휴양 공백이 좀 있었고요. 부담면 4kg가 내려왔기 때문에 컬링 일단은 선입관에만 붙어만 준다면 충분히 한번 입상을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단독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한도를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 5번 스피드 돌풍입니다. 경주 거리가 늘었고 조건 자체가 라스트에 뭐 버티겠어 못 버티겠어 자 의심을 하실 텐데요. 마필의 변화는 직전 경주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방춘식 기수가 잡고 선행을 갔습니다. 자 막판 걸음이 조금은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김혜선 기수가 힘한 배를 진짜 잘해요. 이 김혜선 기수가 선행마를 잘 타는 이유가 힘한 배를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번 경주가 경주거리가 늘었습니다만 단독으로 선행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한 것은 라스트에도 그 걸음을 유지를 시키고 더 뽑아내줄 수 있는 걸음을 김혜선 기수가 만들어서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휴양을 갔다 와서의 어떤 공백전 그리고 공백 이전째 이번 경주 공백 3전째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돌풍이란 마필 45주 김승근 마방의 마필입니다. 외곽에 9번 프로삭스란 마필과 두 마리를 동반 출전시켰고요. 아무래도 스피드 돌풍이란 마필은 순발력으로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과연 1400m에서 얼만큼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 후 버텨낼 수 있을지 일단 김혜선 기수가 올라가 있다는 점 일단 강력한 선두권 공략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화는 외곽의 대동천왕입니다. 지난번에 이현중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순위 1위로 팔렸습니다. 그동안의 경주에서 기복을 계속 보였었는데 직전 경주 또다시 아쉬운 한발. 자 이번에 함완식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부담 능력이 직전보다는 4kg가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마방에서 함완식을 태웠다는 건 이거는 이제 뭐 신인 기술 태우면 또다시 감량의 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걸 포기하고 기승술
그러니까 말 잘 타는 완식이까지 태웠다는 건 저는 감량의 이점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그 기승수를 한번 택하지 않았나. 저는 신화는 대동천안 이번 경주 요 마필을 한번 관심권 마필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번 3경주요. 신마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주 자체 그 레이스만 정상적으로 풀어낸다라면 배팅에 축은 좀 있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1, 2경주가 축이 없다라면 안쪽에는 3번마 베스트뱅크인데요. 지난 경주가 4달 만에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또 선행작전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현종 기수가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 자기 포지션을 점령하면서 우승까지 일궈냈고, 자 이제 이번에 앞에 갈 수 있는 말이 외측에 7번마 퍼펙트 리즈와 8번마 원드림이 있고 주행 재검 때 10번마 시티우프까지 좋았기 때문에 누가 앞에 갈지는 모르겠고 또 누가 편안하게 간다라면 버틸 수 있어도 그 뒷선을 가장 편안하게 잡고 갈 수 있는 말이 3번마 베스트뱅크고, 새벽적인 모습도 오히려 파워감이나 투지감이 훨씬 더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 주기를 잡은 3번마 베스트뱅크의 꼬리찾기 게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베스트뱅크요. 측정경주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좋은 호프였던 이현종이가 한 번 더 올라가 있고요. 네. 이번 경주 좀 노림 수 있는 마필을 말씀을 계속 좀 복병을 좀 추천을 해서 좀 그런데, 일단은 9번마 인디러너입니다. 이 마필이 연습주행 당시에 보여줬던 발걸음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걸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이 마필 자체가 이제 발주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습주행을 2번을 했습니다. 발주 이탈이 상당히 좋았고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라스트 걸음이에요. 라스트에서 뽑아줄 수 있는 걸음이 상당히 탄력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고 선행을 갈 수는 없습니다. 자, 라스트의 걸음을 한번 믿어본다라고 한다면, 자, 기습적으로 선입까지도 한번 욕심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한번 가장 강력한 복병권 세력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저도 한 마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경주 일단 저는 뭐 특별하게 이번 경주가 신마들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깝깝합니다. 일단은 베스트뱅크란 마필, 저도 일단 이 마필을 중심으로 후차권을 좀 공략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마 중에서 블랙카이저란 마필, 김철우 기수 올라가 있는 마필, 저는 이 마필을 좀 좋게 봤어요. 저는 뭐 외곽에 유승환 기수 인디러너 12점 마방에서 또 2마리 꺼내놨고, 역시 이번 경주 뭐 강공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블랙카이저란 마필 김철우 기수, 저는 김철우 기수가 좀 주춤하네요. 그러게 요즘에 또 지난주에 뭐 출투도 안 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런 게 있었죠. 신화는 김철우 기수의 블랙카이저, 박남성 마제 마필이고, 또 10조 정호영 마방. 정호영 마방은 뭐 최근에 워낙에 또 잘 나가고 있는 마방 아닙니까? 저는 블랙카이저를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한번 이번 경주 신마지만은 한번 요 마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하고 싶고, 주행검사 그리고 데뷔전, 이번 데뷔전 앞둔 훈련 때의 모습도 뭐 강하게 훈련하는데도 뭐 마필 자체가 스스로 상당히 뛰려는 의지도 눈에 띄었고, 그래서 저는 블랙카이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이라도 3번 베스트뱅크를 일단은, 네, 베스트뱅크는 일단은 게이트도 좋고 뭐 게이트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4경 들어갑니다. 1800입니다. 국산 3등급 레이스입니다. 이어지는 5경주가 이제 또 대선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경주는 카기레그리 퓨리나, 이게 그거죠? 사료. 네. 사료일 거예요. 아마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할 때 퓨리나 이게 뭔가 했더니 사료더라고요. 네, 퓨리나가 그 뭐 사료. 그렇죠. 사료 회사 뭐 그거예요. 가시죠. 뭐 어쨌건 글쎄요, 제가 보기엔 또 이제 이경주 또 어느 정도 머리는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외곽에는 7번마 태산 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근래 들어서 여기에 하만식 기수하고 뭔가 조금씩 안 맞아서 착순권에 머물다가 서승훈 기수를 만나면서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추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타다가 부러진 말이 이제 행운번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말 자체가 워낙 안으로 기대는 게 심합니다. 그래서 하만식 기수도 계속 무빙을 하려고 몇 번 했었는데 무빙을 하다가 중간에 세웠죠. 그리고 다시 때리다 보니까 기대는 걸 못 잡았고, 서승훈 기수는 그냥 무빙을 합니다. 계속 무빙을 해서 그냥 붙여서 그냥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는 안에 있는 말은 퍼지고 기대는 걸 그대로 힘으로 몰다 보니까 연속으로 뭐 아쉽긴 하지만 이착을 계속 왔던 말이고요. 이번 경기도 편성 보니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게 진격의 여왕
1기 가서 뭐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뒤에서 넘어가는데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서승훈 기수가 이 말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담 중량보다는 어떻게 타느냐입니다. 단촐하게 7마리고 선행권이 강하지 않고 이미 이겨봤던 말들이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가 뒤에서 뭐 일부러 잡고 취입을 타지 않는다라면 7번마 태산천지는 백등권 한 자리는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의 경주 서승훈과 좋은 호흡 보이고 있습니다. 한만식 기수가 기승했을 때 계속된 경주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네. 서승훈 기수와 입마호흡이 좋습니다. 태산천지. 네, 4번마 1비입니다. 마필 자체가 라스트가 좀 임팩트가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그거 같아요. 편성상의 어떤 마필의 능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레이스가 전개가 되면 1비가 쫓아가다가 힘을 다 소진하는 그러면서 라스트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런 단촐한 편성에 빠르지 않는 레이스라고 한다면 라스트에 뭉치는 레이스 3코너 4코너 돌아갈 때 뭉치는 레이스라면 라스트 근성은 1비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지 않은 편성에서는 한번 노릴 수 있게끔 4번마 1비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비란 마필 장철 기수와 입마호흡이 좋은 마필입니다. 비록 지난 경주 인기마로 팔렸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그래요. 4번 1비 52km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1기 가서 김옥성 기수가 지난번에 고삐를 잡았고요. 그 전에 임기현 기수였는데 사실 임기현이가 탔을 때만 해도 계속 뭐 깜빡이까지 팔렸던 그런 마필이었고요. 일단 이번 경주 1800인데요. 지난번에 후미권에서 종반에 올라온 걸음 좋았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고 또 출전 조수도 얼마 없고요. 충분히 직선주로 해서 말들이 뭉쳐버린다면은 마지막 1개월 갈 수 있는 1기 가성의 추입이 저는 통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1기 가서 한 번 더 김옥성에게 기회가 온 요마필 한 번 더 직선 한 발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아시아 챌린지 컵 SBS 스포츠 대상 경주. 이 경주 때문에 지금 경주가 약간의 이제 시간이 부산과 서울이 약간 이제 좀 순서가 그렇죠. 바뀌었죠. 원래 이제 후반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중계 때문에 생중계 그렇죠.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SBS 스포츠 채널에서 아마 중계가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거 같아요. 이 경주는 저녁 또 깜깜이죠. 깜깜이. 우리나라 말들만 알고 외국 말들은 솔직히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외국 경주들을 보기는 다 봤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그래도 아는 말도 좀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엘파드리노가 작년에 그렇죠. 우리나라 와서 우승했던 말 그리고 그때 원더볼트가 이착했던 말 정도까지는 아실 텐데 그 당시 때는 1400이었고 이번엔 1200이기 때문에 엘파드리노가 이제 지난 경주 꼴찌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제 엘파드리노가 얼만큼 뛰느냐고 일본 말 중에서는 좀 관심이 가는 게 요즘 1200이라 변수는 될 텐데 외곽의 7번 말이 고교 더글라스라는 말이 좀 기본기가 있는 말입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와치빌리지가 일본 가서 우승을 할 때 이착을 했던 말 딸뻔 하다가 못 땄던 말이 바로 이 고교 더글라스인데 나이는 8살이지만 그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비가 내린 주로 해서 정말 그 와치빌리지가 쥐어 짜고 짜서 버텼고 고교 더글라스는 걸음이 다 잡았는데 그 불량주로의 야간 경마의 특성에 좀 못 잡았던 말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뭐 기수는 다른 기수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00에서도 이미 그 추입, 전형적인 추입마입니다. 근데 그렇죠. 편성을 보면 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중에서 천구가 일단 무조건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천구든 가보명의도 밀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이 1200이지만 마지막 힘싸움에 나올 것 같고 엘파트리노가 뭐 보여준 모습은 가장 좋습니다만 저는 고교 더글라스 8살짜리 말이지만은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요 마필을 좀 복병권으로 말씀을 드리죠.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더글라스라는 마필은 전형적인 추입 마필입니다. 막판 직선 한발 네. 추입으로서 승부를 하는 말인데 1200m에서는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일본산 마필 8살짜리 고교 더글라스의 종반 한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일본 말들이 좀 추임 말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 말들이도 좀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4번마 천구는 일단은 선행 출하가 나설 것 같고요. 자, 바로 그 뒷선에 5번마 최강실러가 붙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1200m에서 우리나라 주로 해서 1분 11초를 끊는다라는 거는 마필 자체가 단거리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선행을 가지 않아도 굳이 바닥에 누워있지 않아도 마필이 가는 대로
이 선입권에서 편안하게 붙어줄 수 있고 그 걸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종속과 중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마필이 5번 최강실러예요. 직전 경주 58km 달고도 이 정도의 성적을 보여왔고 이번 경주 57km입니다. 57km 넘어가면서 1km는 굉장히 부담 중에 큰 거거든요. 자, 이번 경주에 5번 최강실러의 최적 선입권 전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찬호 교수가 최강실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강실러가 말씀한 것처럼 지난번에 보여준 발걸음은 굉장히 좋았고요. 11초 때. 여기 이찬호 교수가 지금 기승하지 않고 원더볼트에 지금 김옥성 기수가 올라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찬호 기수의 어떤 느낌은 최강실러 쪽에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더볼트란 마필도 지금 과천벌에서 뭐 손가락 안에 넘버 1, 2까지 찍었던 마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원더볼트. 저는 김옥성 기수. 일단 김옥성 기수도 뭔가 욕심을 낼 것 같아요. 어차피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을 계속 탈 수 있는 말도 아니고 한 번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린다면 또 직접 조교도 했고 저는 김옥성 기수의 원더볼트 한번 요 마필 일단은 뭐 선입권만 좀 붙어만 준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걸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더볼트의 종반 한 발은 지니고 있는 말이니까 물론 이제 엘퍼드리머란 마필이 그래도 작년 우승 마필 아닙니까? 네. 하지만 이 마필이 직전 경주 현지에서 너무 바닥을 꼴찌를 하고 왔다는 게 약간 변수로 보여지고 말씀한 것처럼 코교 더글라스나 최강실러 그리고 저는 원더볼트 요 마필에 한번 현장까지 한번 잘 한번 체크하겠고요. 저는 원더볼트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 57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말들은 뭐 있나요? 혹시 가브명은 부산말? 가보명은 정도가 네, 이제 조성곤. 선입권에서 버티기 전략을 나올 텐데. 조성곤이 왜 왔을까요? 근데 이게 그 얘기가 또 있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거하고 석세스 스토리하고 이제 뭐를 쓰느냐 얘기가 있다가 단거리에서는 가보명운이 흙만 안 맞으면 세다라고 해서 일단 이걸 썼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이제 제가 듣기는 그랬습니다. 이번보다 3세 말아서 경험하고 다음을 위해서 석세스 스토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뭐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 빠른 말들이 많아서 좀 저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그래요. 일단 오경주 역시 혼전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 뛰다 온 말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또 현장에서 한 번 더 네, 그렇죠. 저희가 마필의 상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6경주는 이제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방송 승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2개씩이 아닌 하나씩만 방송 승부로 일단 예고를 드리기 때문에 일단 한 개의 경주씩은 꼭 저희가 적중을 하겠고 이어지는 7경주 자 원정윤 의원이 준비한 또 승부 아닙니까? 6경주 7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 1호 경마 방송 승부처 한 놈만 팬다 6경주로 인사드립니다. 1300으로 펼쳐지는 5군 무대 12마리가 게이트를 풀로 채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이 방송 승부 하나 6경주 그리고 부산 승부 부산 교차 3경주 딱 이렇게 2개를 먼저 공지하고 들어가는 만큼 2개의 레이스 둘 다 혼전입니다. 둘 다 머리가 없습니다. 신병원의 특성을 살려서 또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괜히 머리 있는 경주 저배당 때려서 이것저것 가져가서 돈 안 되는 것보다 그 혼전 속에서 노릴 수 있는 그리고 기다렸던 말을 놓고 들어가는 게 신병훈의 특유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 6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편성을 보면은 지난번에 입상했던 말들 안쪽에 2번마 천왕, 3번마 투어 마이더스가 있고요. 또 역시 그 전에 제가 노려드렸던 6번마 다 이긴다. 그리고 8번 JS 군단, 직전에 바람이 불었던 11 진영의 거인, 12 럭키스타까지. 자, 말씀드린 대로 입상 가능권의 마필이 굉장히 많은 경주. 그래서 한 놈도 중요하고 한 방도 중요하고 또 가든 안 가든 간에 가서 잘라야 될 말. 요걸 내들어서 신병훈이 그래 안 된다고 올린 말 중에 온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특유의 주특기 살려서 신병훈이 기다렸던 한 놈의 가서 깨지는 인기마 그리고 남들이 덜 볼 때 붙여먹는 중배당까지 이번 6경주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내용만 딱 하나 알고 가도 먹을 게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게 8월의 마지막 1호 경마 서울 승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뭐 일찌감치 녹음을 하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또 바쁘신 분들은 현장 6경주에서 함께 하시면 8월에 좀 아쉬웠던 승부처들 한번 시원하게 좋은 배당으로 복수해드리고 만회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8월 30일 1호 경마 이 6경주
승부처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일요일 7경주입니다. 8월 30일 7경주. 완전히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 이번 경주에 중요한 것은 직전 경주 뭐 걸음을 보여줬던 힐타워, 슈백향, 뭐 직전 경주 뭐 배당을 내고 들어왔죠. 일본막 운도이까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복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 좀 깜짝 입상을 했고 인기권에 팔렸었던 마필. 자, 계속적으로 인기권에 팔립니다. 이 3번마 수백향은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힐타워 같은 경우도 바닥바닥 오다가 직전 경주 약간은 좀 어부지리성 입상권. 자, 중요한 것은 이번 경주가 힐타워는 강하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7번마 스페이스 스타가 직전 경주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자, 후미권에서 걸음을 좀 남겨놨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7번마 스페이스 스타는 자,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던 아니던 노리고 들어간다. 7번마 스페이스 스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안쪽에 1번마 운도이가 서도수 기수, 저희 동기생 서도수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직전 경주 신대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좋은 걸음을 보여줬고 그 걸음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전 경주 운도이를 조교를 누가 했습니까? 서도수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조교를 담당을 했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서도수 기수가 조교를 하고 직접 기승을 합니다. 자, 중배당이라는 거죠. 자, 원정의 동기생 서도수 기수가 들어온다면 중배당이다. 자, 노리고 있는 마필 자체가 아예 지금 걸음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예 바닥이에요. 아마 종합지상에서 글쎄요, 이번 경주 11마리 뛰고 있기 때문에 한 8번째, 9번째, 10번째 팔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조교 당시에 변화를 보였어요. 정확하게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기습, 선행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원정일이가 최근 3주 동안에 20배, 50배, 100배짜리 때려드리는 이유. 자, 조교장에 이제 찬바람이 불어요. 그동안 정말 무더웠던 조교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마필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거를 배당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화가 온 마필, 원정일과 정확하게 찝어내 주신다면 이번 경주 역시도 배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후바부 7경주 원정일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정일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8경기입니다. KRA컵 클래식 대상 경기입니다. 네, 이거 이제 2000m로 펼쳐집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뭐 특별 경주 얘기하고 대상 경주 얘기하고 아주 뭐 정신이 없는데요. 자, 경주 거리가 2000m 그리고 마령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말들만 뜁니다. 이건 또 서울 말들만 뛰기 때문에 신데렐라맨 보고 또 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데렐라맨은 이번에 이제 이적하면서 뛰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센 말들입니다. 경쟁력이 좀 있는 말들이고 이제 과연 공백이나 그리고 동일한 과부중을 이제 어떻게 이겨내느냐인데 거리상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가는 게 7번마 빛의 정상인데요. 빛의 정상이 이번에 대상 경주를 쓰지 않았습니다.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대상 경주를 쓰지 않았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1200은 이제 좀 짧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너무 거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짧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역으로 그렇게 되면 2000m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을 것이고 초반면 기수도 본인이 직접 준비하면서 계속 뭔가 아쉬웠을 겁니다. 큰 말들 만나서 센 말들 만나서 뭔가 경쟁력은 보였는데 그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거리상의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번에 56회 등쯤이지만 뭐 56은 충분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2000m 레이스를 오히려 앞말이지만 효율적으로 풀어간다라면 최강마들이 없기 때문에 참고 타는 말 이 7번마 빛의 정상한테 마지막 기회가 오지 않겠나 기대가 됩니다. 신데렐라맨이 원래 부산 말이죠. 네. 3조 울주리 마방에 있었던 말이었고 요게 31조로 잠깐 갔었죠. 네, 그렇죠.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온 원래 거죠. 8조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서울로 와버렸네요. 그러네요. 지금 뭐 이신영 마방 자체가 워낙에 지금 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욕심을 좀 낼 것 같아요. 웬만한 마주들도 이신영 마방에다 말을 많이 갖다 댈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빛의 정산 직전경주 최범행 기수 일단 툭선배에서도 3착 네. 직전에 문화일보배 또 3착 그 아쉬움 2000m인데 아무래도 2000m에서의 어떤 종발 한번 통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자, 끝번 신청을 한 마필입니다. 이 10번마, 이 치프레드캔인데, 경주 경험, 2000m에서의 경험은 치프레드캔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다른 마필도 역시 똑같은 동일 조건이라고 한다면, 역시 경험이 많은 마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어차피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 거리가 2000m이기 때문에 게이트 번호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마필 자체를 박어른 기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타는 마필이 이 치프레드캔이에요. 자, 이번 경주에 자 분명한 것은 물론 상대가 강해졌습니다만 마필 자체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그대로 컨디션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 그리고 경주 거리의 경험이 상대 이번 경주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치프레드캔이란 마필이 박우른 기수와의 어떤 입마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 마필과의 어떤 질주 습성과 박우른 기수의 스타일과는 딱 맞아요. 또 참고 외곽 감고 올라오면서 무빙을 떠서 그게 먹히면은 그대로 그냥 쭉쭉 뻗어나는 그림인데 또 박우른 기수가 항상 말을 또 그렇게 타지 않습니까? 모든 마필을 승부할 때 그랬어. 13주의 공백이 변수인데 일단은 입마호흡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일단 저는 이제 클린업 천한데요. 31조 마방 민영금 마주의 마필 클린업 시리즈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많죠. 뭐 클린업 시리즈의 말들 지금 뭐 1군에서 뛰고 있는 말들도 있고 일단 그 중에 한두가 또 클린업 천하가 될 수 있는데 이 마필도 뭐 최근의 경주에서 지금 연투하고 있습니다. 출전 주기가 15주로 좀 깁니다만 저는 한만식 기수 적인 기수가 또 올라가 있고 최근의 경주 그 상승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뭐 상태 걸음은 이상이 없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승하고 있는 한만식 기수와의 호흡도 좋고 그래서 저는 대상 경주 비록 공백은 있습니다만 뭔가 31조에서도 욕심을 또 내고 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사실 뭐 이 마필 아니면은 또 다른 마필 내보낼 말이 없겠습니까? 31조가. 그렇죠. 클린업 시리즈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황 공백이 있는 마필을 또 꺼내놓은 거는 뭐 이 마필에게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마방에서 생각한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저는 클린업 전화 이 마필의 상승세를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는 이제 제가 준비한 승부입니다. 아까 6경주 신병훈, 7경주 원정일, 9경주 신화인데요. 한번 9경주 저도 한번 우리 양옆에 계신 위원들이 아마 적중을 하고 올 것 같아요. 저도 보답해야죠. 네. 저도 반드시 잡겠습니다. 자, 1호 경마 8월 30일 이제 노을 경마도 이제 막바지 이제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 그런 경마일이고 자, 1호 9경주를 이제 한배탑시다 경주로 준비한 1400m 구산 4등급 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대상 경주도 있고 특별 경주도 있고 이번 주 자체가 워낙에 또 외국인 초청 경주도 있고 하여튼 뭐 혼전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9경주 최근의 경주 상승세 걸음 보이고 있습니다. 4전 3승 2차 규례 바로 1번 싱그러운 몸이란 마필의 뭐 연속 입상을 일단 기대하면서 이 마필을 중심에 놓고 후차권을 공략할 생각이고요. 후차권도 뭐 때리고 받치는 막권 안에서 딱 정리할 생각입니다. 뭐 한 방을 강하게 때려놓고 한 마리 정도 받치는데 그게 만약에 배당 자체가 크지 않는다면 뭐 삼복승으로 깔아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머릿말이 나와 있습니다. 머릿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배당만 한두를 딱 가져가면서 한번 한 방을 한번 붙여 때리는 그런 경주를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자, 1호 경마는 9경주 한 개의 경주를 일단 방송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마 싱그러운 봄, 그 상승세를 이번 경주까지 기대하면서 1 놓고 한 방을 붙여 때린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겠고, 자, 본 예상 그리고 현장 예상에서 다시 한번 제가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경주입니다. 8월 30일 1호 마지막 경주고요. 1400m 혼합 상근. 지난주 1호 경마 마지막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공막권이 들어와서 좀 아쉬웠는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끝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원정일 의원도 최근에 워낙에 이제 예상감이 올라와 있고 우리 또 신병훈 의원도 뭐 중배당 고배당 가리지 않고 또 많은 경주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마 이 마지막 경주 저희 셋이 힘 합치면은 좋은 막건으로 한 방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주가 지난주하고 좀 비슷합니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비슷한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개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연이어서 좀 아쉬웠던 마필인 6번 마 아틀라스2가 있습니다. 장추열 기수의 안장인데요. 상당히 우승할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뛰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승군전에서는 너무 빠른 페이스에 무너졌고 지난번에 무너진 페이는 간단하죠. 체중입니다. 체중 현장에서 15kg가 빠지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미리 마지막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부분은 체크를 할 겁니다. 현장에서 어쨌건 445kg 이상은 좀 나가줘야 될 말이기 때문에 새벽 쪽의 모습 자체는 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발심은 높아도 파워감은 훨씬 좋아졌고 게이트도 내려왔고 뭐 53.5라 할지라도 요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원래 체중 뭐 제가 보기엔 한 10kg 이상 좀 쪄주면 좋겠죠. 왜? 이번에는 강도를 올려놨으니까 올리고 체중이 불었다라면 그만큼 채식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 든다라면 6번마 아틀라스2가 이번엔 복수전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1200m에서 13초대를 기록하면서 낙선을 거둘 때 그때 그 모습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모아졌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어찌되었던 뭐 실망을 좀 줬고 지난번엔 체중이 또 많이 빠졌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마체중 잘 한번 체크하신다면 좋은 결과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원정일도 일단 6번 아틀라스2를 추천드리려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또 신민현님께서 시원하게 또 풀어주셨기 때문에 원정일은 11번만 무대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강축도 없고 강축이 없는 경주에 또 꼬리 찾기도 힘든 경주입니다. 자, 마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가 노림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대제를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마필이 1400m에서는 여지없이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경주 역시 1400m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고 있고, 자, 직전 경주에 박태종 기수가 사실상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잡고 나와가지고 라스트에 말이 뛰니까 그냥 밀고 들어왔는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할 때는 앞에다 붙여놓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말과 기수와의 호흡이에요.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앞에다 붙여놓는다. 그러면서 라스트 버티기 전략. 자, 이번 경주도 무대대는 뒤에 있지 않을 겁니다. 앞선에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1400 두 번 뛰었습니다. 두 번 다 2착 들어왔고요. 이번에 기승하고 있는 문세영 기수와의 호흡은 3전 1승 2착 1회. 그러니까 뭐 3번 타서 2번 들어왔던 기수니까 문세영 기수. 말씀한 것처럼 박태종이가 지난번에는 뒤에서 올라왔습니다. 문세영이가 탔을 때는 또 앞에 붙여놓고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역시 문세영 기수가 그걸 안다면 외곽에서 또 무대제 갖고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내사랑다명이란 마필인데요. 나카시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52kg 상당히 상대적으로 52의 다카시의 직전에 3착의 아쉬움, 체후가 작다는 게 좀 변수인데 일단 현장에서 한 번 더 마체중 체크를 필요할 때 보여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종반 뒤에서 이제 추입을 하면서 완식이가 5월달에 이제 때리고 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걸음을 보면은 이게 뒤에서 뛰는 말은 아닙니다. 자, 선입관에 붙여놓고 뛰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카시 아까도 저희가 언급드렸는데 나카시 기수가 이제는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경주 내사랑다면 요마필에 한번 선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마지막 들어갈 생각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네. 노을 경마가 끝이에요. 노을 경마가. 마지막에 너무 좀 치열하네요. 좋은 마지막 마무리가 대상 경기부터 시작해갖고 외국 뉴스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들이 열심히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쉽지만 않은 경마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로 보여지고요. 어찌되었던 뭐 10배든 100배든 500배든 1000배든 간에 뭐 2배든 간에 뭐 사실 저희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지금 경마판 자체가 무조건 맞춰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이빨 잘 풀어도 못 맞히면은 허당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려면은
잘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는데 여하튼 남은 시간 충실하게 남은 시간 쪼개서 공부해서 자 1호 경마장 빠져나올 때 웃으면서 신하 신병훈 원정일 이놈들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입니다. 8월 30일 1호 경마 부산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노을 경마가 이제 막바지 마지막 이제 하루입니다. 그렇죠. 이제 1호 경마 끝이 나면은 다음 주 9월 경마부터 정상주기고 또한 9월 경마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또 한 주 휴장이죠 그때. 그렇죠. 휴장이죠. 9월 마지막 주. 그래요. 저희도 모처럼 이제 휴장을 막 앞두고 있는데 여하튼 뭐 8월 마지막 월말 경마 마무리 잘 하고 또 9월 경마로 가야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9월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무더위가 싹 가버렸어요. 네, 뭐 이제는 새벽녘에는 네. 이제 추워요. 한기까지 좀 느껴질 정도. 그래요. 일단은 뭐 잘해야죠. 네, 무조건 잘해야죠. 1시에 발주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부산 먼저 시작하나요? 이번 주가 이제 그 아시아 챌린지컵 때문에 아시아 챌린지컵이 SBS 스포츠로 중계가 됩니다. 중계가 되는 바람에 그쪽이랑 방영권 그런 시간 문제 때문에 원래 계획표랑 좀 바뀌어져 갖고 그쵸. 부산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대상 경주도 되게 일찍 진행이 됩니다. 부산만 쭉 진행되고 그쵸. 이제 그 앞에 원래 경주 자체가 지금 형성이 좀 뭐 방송사하고에 뭐 문제가 있어 갖고 우리도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방송이 짧게 하든 좀 많이 하든 간에 일단 경마라는 것 자체를 일단은 그 케이블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계를 직접 해준다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좀 스포츠나 이런 거를 좀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는 좀 그래도 좀 고무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은 되네요. 그래요. 승부를 예고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승부는 2, 3, 4경주를 준비했고요. 제가 먼저 2경주, 신병훈 의원 3경주, 그리고 우리 원정일 의원이 마지막 4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2, 3, 4경주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1경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400m 5등급 레이스 총 9대 마필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를 팔리고 부러진 마필이 4번 천중앙이 되겠는데 자, 이번에 이용호 기술을 바꿨어요. 이게 아마 그겁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그때 부산 갔을 때 그쵸? 부산 갔을 때 유현명이가 대가리 팔렸던 천중앙 요거 하나 부러져가지고 욕을 겁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다 옵니다. 다 왔죠. 그쵸? 네. 유현명이가 네네. 원정이네. 네, 다시 한번 천중앙 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6kg는 적은 감량이 아닙니다. 마필 자체가 스타트가 벌써 틀려질 거예요. 자, 앞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라스트 걸음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번의 실수가 없다. 자, 안장 교체까지 한 안장이 뭐 일부러 교체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감량의 이점을 또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이용호 기수의 감량의 이점 4번 천중앙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부담 능량이 6kg가 가벼웠습니다. 직전 경주에서의 어떤 아쉬움을 이용으로 안장 교체한 이번 경주 한번 이상형 마방에서 일단 부중의 이점 감량 기술을 불러 태운 만큼 일단 4번 천중앙의 선전 기대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감량 마필인데요. 안쪽에는 3번만 터치스타입니다. 연이어서 김영군 기수, 오경환 기수가 인기마로 팔리고 최선을 다해 부러졌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앞말이다 보니까 핸디캡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가 들고요. 이번에 이제 51kg의 박재희 기수고 다시금 내측 3번 게이트입니다. 거리가 1400을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말 자체가 딱 그만큼은 뛰는 말, 그러니까 정직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 가벼워진 만큼의 효과를 분명히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 경주에 뭐 아주 빠른 선행마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선행까지도 가볼 수 있고 끝판왕이 안쪽에 있습니다만
선행이 아니어도 바로 두 번째 몰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좀 포인트 보고 싶은 건 연이어서 지금 체중이 11kg, 6kg가 불었었는데요. 요게 현장에서 조금 더 빠진다라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장에서 체중 체크까지 한 번 더 하셔서 3번마 터치스타의 관심마를 짚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기수와 박재희 기수, 신인 기수 감량 이점 일단은 3번 터치스타는 4.5 그리고 4번 천중앙은 6kg인데요. 이 감량의 이점을 바탕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두 마리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앞마리지만은 부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2번 끝판여왕이 그동안에 어떠한 부진을 직전에 만회하면서 여유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한 만큼 저는 2번 끝판여왕의 강공을 한번 기대합니다. 부담중에 올라갔다는 게 약간의 변수인데 일단 직전 경주 워낙에 여유가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끝판여왕 인게이트 2점을 한번 살려보기를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2번 끝판여왕 그리고 3번 터치스타 4번 천중앙 이렇게 세 3두를 말씀드리겠고 자 이어지는 2경주 신화 그리고 3경주 신병훈 4경주 원정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승부처 예고한 만큼 2, 3, 4경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0일 1호 경마 부산 2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등급 레이스고요. 요거 방송 1호 경마 한배 탑시다. 부산 승부인데 일단 6번은 라이징 브라보로 한번 앞에 최근의 경주 연속 입상 성공 자 오전 2승 2차 기회 한 번 부러지고 지금 4연속 입상이죠. 자 직전 경주도 뭐 14초 때 아주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한 마필 자 라이징 브라보 최시대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요. 뭐 상태 걸음 이상이 없습니다. 또 권승주 마방의 최시대 카드 뭐 비록 처음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고 1400 첫 출전이지만은 워낙에 33조 마방과 호흡도 좋고요. 자 이번 경주까지 라이징 브라보의 상승세는 이어간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여기에 붙여 때릴 수 있는 한 마리 그 한방 막건에 배팅을 집중하고 그리고 한 마리 정도만 딱 받쳐가면서 축 세워 때리고 받치는 막건 딱 세 마리로 압축 그 중에 축을 놓고 한 방 때리고 한 마리를 받치는 막건이 이번 경주 포인트입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 자 6번 마 라이징 브라보에 붙이는 한방 그 한 방에 배팅을 집중하면서 한 마리만 딱 막아놓으면서 들어갈 생각이니까 이거 부산 2경주 교차경주 현장 예상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노을 경마 끝입니다. 8월 마지막 경마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9월 경마 아닙니까? 자 8월 마지막 유정의미 잘 거둘 수 있도록 저 또한 현장에서 좀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저는 현장 예상에서 한 번 더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일요일 부산교차 방송 승부처 한놈만 팬다는 3경주입니다. 단거리를 편성된 4군 무대 1200 레이스가 되겠고요. 10마리가 출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액면 인기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3경주를 잡고 들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인기마가 많기 때문에 혼전 속에서 먹을 게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지난 경주 때 아쉬웠던 3번마 퀸파슬리, 지난번에 입상했던 2번마 스타명운, 안쪽에 2마리, 그리고 4번마 베터데뉴, 5번 보헤미안, 상대마로 팔릴 수 있는 6번 레이스신, 8번 무지개 동산, 9번 영웅볼트까지 본다라면 10마리 나오는 가운데 입상 가능권이 7마리, 8마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놈만 정확하게 먹어도 한 놈에 정확하게만 때려도 그게 주력이든 후공이든 먹을 게 있다는 얘기고요. 신병훈이 놓치지 않을 한 놈, 그리고 때려 먹을 한 놈은 확실하게 장착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결과는 후차권에서 꼬리 쪽에서 신병훈이 선택한 대로 원틀 주력 요걸로 걸려주느냐, 아니면 나머지의 변수에 따른 후공 방어로 걸려주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그렇게 신병훈이 좀 확신을 가지고 혼전 경주 정리했기 때문에 함께 신병훈의 음성과 내용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본예상 녹음도 끝내놨습니다. 신병훈이 5경주에 2군 무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 놈만 판다로 선정한 이유, 그 결과 꼭 확인해 주시고 지난주보다 더 좋은, 지난주보다 더 확실한 결정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네, 8월 30일 부산 교차 4경주 1800m 국내산 3등급 편성. 자, 이번 경주도 역시 61점부터 80점까지 상당히 레이팅이 빡빡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라클 라인, 배틀마스터, 금포엔젤의 승급전, 외곽의 신세계 파티까지 라스트 추임력이 좋은 마필. 자, 1800m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추임 마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자, 분명히 이번 경주는 추임 마필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안쪽에 이번만 파인드림이라는 마필이 유연명 기수의 선행 출하이다. 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가 높게 흘러갈 수 있는 이번 편성에서는 구멍수 또한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노리는 원정일의 승부 마필 놓고 들어가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픈을 합니다. 자, 안쪽에 1번마 무패대왕이라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 1800m 도전, 라스트 추임력, 그리고 이제 이용호 기수의 감량의 2점, 다시 한번 이번 경주 박재희 기수의 감량의 2점. 마필 자체가 앞선 가는 힘은 좀 적어요. 앞선 가는 힘이 좀 적은데 중요한 거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임마들에게 좀 더 점수를 줘야 된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 가는 마필 미라클 라인이나 안쪽에 파인드림 그리고 금포 엔젤이 싸우는 형국이 나옵니다. 분명히 승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 2번, 6번, 8번이 싸우는 와중에 가장 가깝게 붙어줄 수 있는 마필 안쪽에 1번만 무패대왕을 놓고 승부경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쪽 1번 무패대왕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 현장까지 좋은 마번 추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산교차 4경주 메인급 승부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1400m 2등급 레이스입니다. 12마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게이트가 이제 꽉 찼습니다. 이제 12번 게이트인데 어느 정도 좀 전개적으로 좀 안정적인 전개를 좀 펼칠 수 있는 마필. 자, 계속적으로 외곽 게이트에서 좀 불리한 전개를 했었던 마필인데 안쪽에 2번 막 강자의 질주입니다. 7주의 공백을 뚫고 나오는 마필이기는 합니다만 마필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필 자체가 게이트가 계속 외곽이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못했고 그만큼 불리한 전개를 하면서 성적을 못 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 오랜만에 들어왔고 안쪽 게이트였을 때 하위군이었습니다만 여유있게 우승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2점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강자의 질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박재희 기수를 연이어 추천드리네요. 박재희 기수. 아까도 박재희 기수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또 박재희 스타 우리 신명훈이요. 그래요. 박재희. 최근 뭐 박재희 그리고 진겸 그렇죠? 이용호 아주 그냥 잘 탑니다. 부산 확실히 신인기수들이 기회가 오면은 그 효과를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직접 봤던 경주라서 또 다시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경주였고 그때 빙고 라디오가 정말 외곽에서 기적과 같이 제가 보기엔 선행을 받으면서 쓰겠지 했는데 버티고 인기 1위하고 왔지만 쌍승식이 뒤집어졌던 경주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추천해드렸던 말이 3번마 챔피언 드림입니다. 그때 빙고라지와 선행을 가고 바로 챔피언 드림이 붙었는데 직선에서 엎어야지 이기는데 하다가 못 엎고 딱 깨졌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착순 자체는 한 5착, 6착이 되는데 2차권과 그러니까 빙고라지를 제외한 2차권과 한 1마신밖에 안 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르르 몰려들어오는 바람에 그쵸. 자, 이번에도 과연 빙고라지가 이렇게 편안하게 선행을 가느냐? 아니죠. 왜? 지난번에는 빙고라지가 인기요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2번 게이트다 보니까 상대들이 그렇게 좀 견제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가다 쓰겠지 했던 거고 특히나 야간 경마의 마지막 경주 굉장히 어두웠기 때문에 선행마한테 유리했는데 이번 경주는 4시 20분에 진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챔피언들이 이 말은 그래도 제가 보기엔 단아가가 적임입니다. 이번에 55.5의 내측 빙고라지오가 나가든 안 나가든 이번엔 그걸 엎어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챔피언 드림을 관심마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신병훈 의원이 추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저는 이제 그때 그 임성실이가 고삐를 잡았던 나데니모어를 놓고 들어갔던 경주였고 빙고라지오 그래요. 우리 경주 끝난 다음에 그 얘기했죠? BINGO. BI. 네, 그쵸.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빙고라주가 외곽에 선행 가는데 뭐 아무도 갖다 비비질 않아요. 그냥 편하게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린 그 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챔피언 드림. 자, 다시 한번 빙고라주가 뭐 밀고 나간다면은 역시 보내주고 바짝 이 선에서 꼬리 물고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다나카로 안전 교체한 챔피언 드림. 다나카 기수와 6월 19일 날 조은호 보였던 마필이니까 이쿠가 서울에 올라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나카 기수에게 기회가 왔는데 적인 기수입니다. 자, 챔피언 드림. 저는 12 리브이 툼입니다.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게 변수인데요. 지난번에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3착. 이번에 김용근으로 안전교체 1.5 마이너스. 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지만 선행을 가면 좋습니다. 설사 선행을 못 가더라도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가담한다면은 직전 경주 아쉬움을 만회 노릴 수 있는 리브이 툼이. 자, 3조 울줄리 마방의 마필인데요. 저는 요 마필을 마지막 이번 5경주는 저는 리브이 투미를 한번 관심마로 가겠습니다. 3번 챔피언 드림, 그리고 2번 강자의 질주, 내측에 있는 두 마필과 최외곽에 있는 12 리브이 투미까지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등입니다. 1호 부산 마지막입니다. 2000m 1등급. 자, 이제 마지막 부산 경마인데 총 8두. 일단은 스프링 랠리가 광역시장배에서 날라왔죠. 그러면서 19조 마방에서 동반 입상 했던 경주였습니다. 네. 혼합 1등급 레이스가 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지는 않고 상당히 좀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 간의 좀 접전 구도라고 인기마 접전 구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부산 광역시장배에서 일단은 꼴찌를 왔습니다. 노조무 기수의 5번만 억만돌인데 자, 기본적으로 마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은 출중해요. 근데 이제 레이스가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곽으로 밀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음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는데 자, 53kg 직전보다 마이너스 5kg나 빠졌고요. 상대들이 강하다고 하지만 역시 이제 부담 중량적인 부분이 무시할 수 없겠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가 조금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출전 두수가 적기 때문에 억만돌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노조무 기수의 다시 한 번의 억만돌이 한번 입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 억만돌이요. 노조무 기수 이 마필은 5월 24일 날 그때 이제 들어올 때 초강가 들어올 때 그 전에 석세스 스토리가 들어올 때 일단 좋은 배당을 안고 들어온 마필인데요. 자, 억만돌이의 노조무 한 장 5kg 마이너스입니다. 일단은 뭐 꾸준함으로 본다라면은 1번마 다이나믹 대시가 좀 가장 꾸준하기는 합니다. 8주 만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뭐 변수는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변수는 감안을 해야겠지만 다이나믹 대시 특성이 뭐냐면 뭐 앞뒤가 다 있다라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순발력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무빙을 해서 넘어가서도 우승을 했었고 그전에는 참고도 왔었고 또 그전에는 내선에서 최적 버티기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 기승자의 원하는 뜻대로 말이 타준다는 건 역으로 그런 말이 저는 센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1번 게이트입니다. 갇힐 수도 있는 경주지만 또 판을 보면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을 충분히 잡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공백은 있습니다만 54 핸디 뭐 이미 57.5까지 다 달고도 우승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가 요 말과 호흡만 정확하게 맞춰준다라면 복승권의 한 잔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다이나믹 대시 일단 1번 게이트 2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억만돌이 역시 8번 스프링 랠리를 중심으로 당일날 배당판이 흘러갑니다. 일단 15주라는 약간의 공백은 갖고 나옵니다만 저는 동급 최강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이 4월달만 해더라도 경부대로를 이겼습니다. 지금 경부대로는 이제 나갔죠. 네. 퇴사가 됐는데 자, 동급 최강. 자, 5살짜리 57kg의 부담 능력인데요. 비록 공백기를 갖고 나옵니다만 일단은 뭐 훈련 때 모습은 이상이 없었고 그래도 강pen성에서 계속 뛰었던 말이니까 저는 동급 최강 요 마필을 마지막 경주 관심마로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다이나믹 대시, 2번 동급 최강, 5번 억만돌입니다. 스프링 랠리 인정한다면은 이 마필을 놓고 잘 붙이면 되겠고 아니면은 스프링 랠리가 부러진다면은 말씀드린 1번, 2번, 5번 요 안에서 레이스가 끝난다면은 좋은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지막 경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1호 경마 승부는 2, 3, 4 경주입니다. 2, 3, 4 경주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뭐 서울 경마도 남아있으니까 부산 교차 잘 해가지고 돈 만들어서 또 서울로 가야죠. 자, 부산 6경주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서울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